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나인입니다. 오늘은 별자리로 보는 2026년 운세 사수자리 볼 차례이고요. 자, 사수자리가 별자리이신 분들의 2026년 운세인데요. 여기서 사수자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원래 그 양력 생년월일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별자리, 그걸 태양 별자리라고 해요. 태양 별자리, 그리고 나의 태어난 시간에 따른 상승궁 별자리, 마지막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달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하는 나의 달 별자리, 나의 달이 위치해 있는 별자리, 그것을 세 개 다 참고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한 해, 그 해, 1년의 운세를 볼 때는 우리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별자리,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양력 생년월일로 보는 별자리 있죠? 그게 가장 제일 정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딩을 시작할 건데요. 리딩은 여기 여기 보이는 가브리엘 대천사 오라클 카드, 그리고 옆에 보이는 우리가 타로 카드 기본 덱, 라이더 웨이트, 이거 두 개로 볼 거고, 먼저 가브리엘 대천사 오라클 카드로 2026년에 소식을 전하는 대천사인 가브리엘 대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먼저 한 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12가지 하우스에다가 각각 한 장씩 떨어뜨릴 거예요. 12가지 하우스라는 거는 여러분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 적혀 있죠.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 하우스라는 건 그냥 어떠한, 예를 들어 사주라고 할게요. 명리학에는 사주에서 어떠한 분야를 뜻해요. 건강운을 보고, 뭐 재물운을 보고, 뭐 직업운을 보고 그러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점성술에서는 각각의 하우스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총 12가지 분야이고요. 네, 그러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대천사 오라클 카드로 사수자리 분들의 2026년 가브리엘 대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라클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볼 거고요. 타로 카드는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의 한 장씩 떨어뜨릴 거고, 나중에 설명드릴 때 각 하우스를 한 번씩 더 설명을 하면서 리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보겠습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2026년 운세 카드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온 그 별자리 2026년 운세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그 메이저 아르카나 딱 두 장이 나왔어요. 20번, 1번 딱 두 장만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 아르카나거나 코트 카드 또는 원소 카드고요. 네. 일단 아까 맨 처음에 한 장이 떨어진 가브리엘 대천사의 오라클 카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가 그 앞에 별자리 정갈자리인지 청친자리인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 정갈자리 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수자리 분들 이거는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 그래서 맨날 하는 연습을 뜻하는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기술을 연마하고 닦는 걸 뜻해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머무르거나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의 어떤 직업적인 스킬이라든가 여러분의 공부 뭐 학생분이시면 계속 성적을 올리는데 유념을 해서 거기다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걸 뜻해요. 왜 그렇게 이제 맨날 연습을 하고 일취월장하고 한 발짝씩 그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을 살라고 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기술에 능숙해지고 또 이 사회의 어떠한 그런 현상 있죠. 새로운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적인 측면에서건 공부 학업적인 측면에서건 특히 이것은 좀 이제 새로운 거라는 건 직업적인 측면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이 뒤처지지 않게 되고요. 만약에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좀 더 연배가 높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떠한 트렌드라든가 그런 데 뒤처지기가 쉽겠죠. 뒤처지기가. 근데 지금 요 카드에선 사주자리 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거 약간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특이하게 사주자리 분들한테는. 기존에 갈고 있는 기술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도 벌떡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줄줄 외우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도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학업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혹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혹은 뭐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자. 뭐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는 것이 2026년에 가브리엘 제천사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유일한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쉬거나 안주하지 마세요. 트렌드를 무시하지 마세요. 유행을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라도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 오라클 카드를 뒤로 하고, 이렇게 이제 12가지 하우스에 따라서 리딩을 드릴게요. 하우스의 순서는요, 이제 셔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사수자리 분들은 카드가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순서는 1번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독특한 게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아르카나가 두 장밖에 안 나왔고요. 코트 카드가 세 장이나 나왔어요. 다른 사람을 뜻하는 인물 카드가 세 장이나 나왔는데요. 자, 리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자리 분들, 이제 리딩이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집중하셔서. 자, 우리가 이제 1번 하우스를 먼저 볼 건데 1번 하우스에 아까 두 장이 동시에 떨어진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지금 1번 하우스에 이 카드 두 장이 뒤집어져서 동시에 떨어졌는데요. 1번 하우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2026년 그 해에 그 한 해 1년 동안 나의 전반적인 어떠한 분위기를 뜻해요. 나의 전반적인 뭐 신체, 건강, 뭐 성격이라든지 외모, 아니면 나의 어떠한 좀 생명력 같은 그런 에너지적인 측면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1번 하우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1번 하우스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나예요, 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뺀 오직 나. 여기는 부모님도 낄 자리가 없고 배우자나 자녀도 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오직 사수자리 분들 자체를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 하우스는 역설적으로 이 2026년에 타인이 보는 나를 뜻해요. 동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타인이 나를 볼 때 느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는 이미지 같은 걸 뜻하는데,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하우스 이 사주자리 분들은 2026년에 아까 요 카드 딱 떨어질 때 처음으로 온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 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살이 찌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뭐 이게 딱히 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입맛이 좀 돌고 다른 애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애보다 미식을 좀 탐구하게 되고 간식을 많이 먹게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간식을 안 먹는데 해도 그 밥 먹는 거 있죠. 밥의 양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풍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몸무게가 엄청 늘 수 있다라는 리딩이 먼저 나왔고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사수자리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수자리 분들은 그거를 이제 계속 좀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계속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사수자리 분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어떤 타입의 사수자리 분들이 나뉘어요. 그냥 살찐 거에 만족하고 그냥 이 시간을 즐기는 거, 혹은 거기에 불만족해서 계속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거,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리딩이 하나가 나왔고, 또 지금 다른 거는 뭐냐면 사수자리 분들께서 이 2026년에 여러분들은 좀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 돼요. 이중적이라는 건 뭐 별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워요. 이게 어떤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죠. 근데 요 어떤 좀 이제 까다로움이라든가 이중적인 면이 이 내년에 이 사수자리 분들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관대하고 사람이 좀 너그럽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1cm, 1mm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섬세하고 까다롭게 굴고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 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고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약간 그런 이중적인 면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살짝 받는다든가 해서 나도 모르게 좀 먹는 게 많이 땡긴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리딩이 또 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제일 이제 1번 하우스의 의미가 나를 뺀 이 세상 타인이 보는 나를 뜻한다고 했어요. 나의 그 한 해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좀 좋은 사람인데 확실한 자기의 기준이 있다. 좀 뭐랄까,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아요. 사수자리 분들의 이미지는 괜찮은데 어떠한 선이 있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지금 나쁜 내용의 그런 리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까진 사람이 좋은데 그 선을 넘으면 굉장히 사람이 거리감을 둔다든지 나한테 더 멀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뭐랄까, 사수자리 분들은 내년에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막대하긴 힘들고 좀 함부로,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함부로 대하거나 마구마구 친근하게 다가가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에너지 뿜어나오는 거가 약간 카리스마도 살짝 있으면서 예민함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좀 이렇게 막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과 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내년에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제너럴 리딩이라 많은 사주자리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내년에 느끼기에는 내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까다롭다? 그렇게 돼버렸네? 라고 느끼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따질 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그런 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2026년이 된다고 여러분의 1번 하우스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2번 하우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우스고요. 자, 2번 하우스는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하우스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것은 나의 어떤 경제 활동을 뜻하는데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이제 다른 하우스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뭐 돈 버는 거, 나의 직업, 맨날 가서 돈을 버는 돈벌이, 어떤 그런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걸 얘기하는 경제활동이 아니고 여기서의 경제활동은 약간 유동자산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어떠한 뭐 주식의 어떤 잔고, 혹은 나의 예금과 저축, 적금의 어떤 잔고, 그리고 생활의 어떤 수입과 지출입,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어떤 관리, 거기서의 균형, 막 그런 걸 맞춘다든지 돈 씀씀이,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이제 2번 하우스인데요. 2번 하우스의 사주자리 분들, 마이너 아르카나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세븐 오브 펜타클즈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수자리 분들은요, 내년에 여러분의 그 2번 하우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좀 아낀다고 아끼고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잘 한다고 하고 균형을 나름 맞추는데도 왜 이상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게 없을까? 왜 내 통장에 이것밖에 안 쌓였나? 혹은 더 쌓일 수는 없는 걸까? 이것밖에 안 쌓였다고 보는 사수자리 분들이 있고, 더 쌓일 수는 없는 건가 하고 더 바라는 사수자리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느끼시고, 그리고 계속 좀 이제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뭐 차를 바꿀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차를 뭐 중고로 팔고, 혹은 뭐 차를 지금 있는 차를 없앨까? 그래서 차량 유지비 같은 걸 그런 걸 좀 없앨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동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세를 놓아놓은 집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거기에 가치를 올려서 팔 것인가, 혹은 얼마나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 월세를 얼만큼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 투자 같은 측면에 있어서 되게 가볍게 나오는데, 투자도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확 이렇게 저지른다든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년에 약간 관망하는 자세?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생각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피로해요. 피로한데 확 달려들거나 충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그 사수자리 분들의 내년에 그런 그 재물에 관한 스탠스는 안정주의, 안정지향형, 그런 투자나 그런 어떤 재물의 관리 방식, 지금 있는 건 절대 잃지 않는 선에서 늘어나길 바란다. 지금 누리는 건 다 누리는 선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혼자서 생각도 하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시는 그런 사주자리 분들의 모습이 저한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많은 생각과 많은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이번 하우스의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3번 하우스 리딩 드릴게요. 3번 하우스는 이제 요 카드 3번 하우스가 이건데요. 3번 하우스에 이 사수자리 분들은 원소 카드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라이트한 카드가 나왔는데, 3번 하우스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좀 가까운 거리로의 이동, 그리고 되게 짧은 해외여행, 3박 4일, 6박 7일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특히 여기선 지금 이제 국내 여행보단 해외여행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혈연 관계로 따지면 나의 형제 자매, 남매. 근데 특히 이것은 나의 윗사람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남동생이나 여동생 같은 걸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방문지 학습교사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을 경영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학원 강사라든가 하는 뭐랄까, 이렇게 뭔가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공부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막 엄청 심각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엄청 무겁거나 되게 고위 학문에 뜻하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고등 학문에 뜻하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3번 하우스인데, 자, 사수자리 분들은요, 내년에 일단 저한테 지금 되게 가볍게 오는 리딩은 해외여행 가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해외여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먼 데로 가지도 않아요.
뭐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한국에서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생각하면 뻔하죠. 제일 멀리 해봤을 때가 저기 뭐 태국까지라든가 아니면 괌이라든가 그런 데까지겠죠. 하와이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짧은 해외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나 남매, 남동생, 여동생한테서 되게 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뭐 언니, 오빠, 누나, 형, 아니면은 뭐 남동생, 여동생이 새로 뭐 이제 뭐 연애를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새로 뭐 창업을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러죠? 매스컴을 탔다든가 조금 유명해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3번 하우스에서 사주자리 분들한테 오는 리딩은 여러분들 하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업, 상담업,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 유치원 교사라든지 학원 교사라든지 학습지 교사라든지 뭐 미술 교습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수자리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요, 내년에 여러분들의 그 직업적인 면이 있죠. 직업적인 면이 굉장히 뭐랄까, 어, 수월하게 흘러가요. 많은 어려움도 없고, 뭐랄까, 이렇게 원생이 는다든지 학원생이 는다든지 내 밑에 이제 그 어떠한 뭐랄까요? 학생들이 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고요. 엄청 늘진 않아도 좀 늘고,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 등록을 문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되게 밝고 약간 가볍고 쾌활하고 유쾌한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3번 하우스 리딩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4번 하우스 리딩을 드릴게요. 우리가 12가지 하우스가 있어요. 그 하우스마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당하는 리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이 12가지 하우스 모두가 우리한테 같은 무게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서 고전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제일 중요한 하우스가 총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 12가지 중에서 1번 하우스, 4번 하우스, 7번 하우스, 10번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1, 4, 7, 10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물론 다른 것도 요즘은 더 중요한데 계속 요 어떠한 이론은 바뀌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1번 하우스, 나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4번 하우스는 왜 중요하냐면 4번 하우스의 의미는요, 내 가족,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의 집, 뭐, 부동산, 그리고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나의 땅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걸 뜻하냐면은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나 조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4번 하우스의 의미인데요. 자, 4번 하우스에 아까 그 제가 여러분은 메이저 아르카나가 2장밖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4번과 10번 하우스에 나왔어요. 일단 4번 하우스 리딩을 드리면, 4번 하우스에 여러분들은 메이저 아르카나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4번 하우스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어떤 별자리보다 사주자리 분들 굉장히 좀 무거운 카드가 떨어졌어요. 이 메이저 아르카나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이제 카드가 떨어졌고, 저한테 지금 요 아까 카드가 떨어졌을 때부터 끝에 카드가 뽑힐 때까지 계속 리딩이 제너럴하게 되게 여러 가지가 왔는데요. 일단은 자, 어떤 사주자리 분들은요, 너무 제너럴해서 어떤 사주자리 분들이라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어떤 사주자리 분들은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좀 화목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주자리 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뭐 맨날 싸우신다든가, 거의 뭐 이혼에 급박할 정도, 준하실 정도로 싸우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이 가정 내에서 뭐 불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물적이나 소송건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나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무슨 뭐 부동산의 법적, 그러니까 경매 같은 거라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내가 이렇게 물려받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떠한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어떠한 거에 얽혀 있었다든가 그러시는 이제 사수자리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수자리 분들은요, 이 내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게 확 이제 결론이 나면서 비밀 같은 게 확 드러나요.
결론이 확 나요. 결론이 나는데 이 결론은 누가 뭐 대충 임의로 내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원에 따른 어떤 판결이고요. 그리고 뭐랄까 그런 측면에서 해결이 돼 버릴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게 예를 들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판결이 딱딱딱 나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뭐 부모님이 너무 싸워서 이혼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그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진실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 뭐 예를 들어 어떤 자수자리 분들은 배우자의 뭐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사실로 어떤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심증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심증이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확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게 드러나는 거, 비밀을 알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의 부모님의 리딩에 해당하는 다른 사주자리 분들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좀 아프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이 리딩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좀 여기서 말하는 아픈 거는 가볍게 아픈 게 아니고 중병에 걸리시는 그런 걸 뜻하는데 여기서의 리딩은 이게 제가 리딩을 오는 대로 드려야 되니까 제너럴입니다. 자, 그 중에 어떠한 그 사주자리 분들의 부모님은요, 그 내년에 완전 쾌차하실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나아요.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어떤 사주자리 분들의 부모님은 이제 그 우리가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렇게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한 거. 혹은 정말 정말 힘들게 이렇게 계속 고통받으시던 걸 끝내시고 이제 뭐랄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뭐 하늘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기독교적으로는 주님께 갔다, 불교적으로는 뭐 무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니면 뭐 이제 저 뭐 다른 영혼의 세계로 갔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수자리 분들은 지금 이 카드에서 이 가브리엘 대천사예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하는 얘기가 슬퍼할 게 없다고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자유를 찾았고 평화로워졌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지금 저한테 리딩이 확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4번 하우스 전체적인 리딩은 4번 하우스가 안 그래도 중요한 하우스예요. 1, 4, 70 중요한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이 사주자리 분들한테 굉장히 어떠한 좀 무겁게 어떤 결론 아니면 판결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좀 어두웠는데 그게 빛에 확 드러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리딩이 하나가 오냐면 사수자리 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까 3번 하우스하고 좀 리딩이 같이 연관되는데요. 내년에 뭔가 유명해질 수 있어요. 집안에서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좀 무명으로 뭐 연극 배우나 무명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가수였는데 갑자기 확 뜬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이름을 말해도 안다든지 해서 가정 내에 그것은 이제 경사죠. 그런 경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사수자리 분들의 리딩이에요. 사수자리 분들은요, 이 4번 하우스 리딩이 지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세부적으로라서 제가 다 담아내질 못했어요. 제 입으로. 근데 이게 전반적인 에너지가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사소한 부분, 세세적인 부분을 거기다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5번 하우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5번 하우스는요, 굉장히 좀 가볍고 좋은 하우스예요. 이것은 무거운 하우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길하고 좋은 하우스고, 5번 하우스의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연애, 이거는 결혼이 아니고 진짜 재미와 즐거움과 어떤 사랑을 위한 그런 연애, 좋아하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가 뭐 친구들과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거, 노는 거, 즐겁게 즐기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제 내가 뭐 다니는 헬스클럽이라든가 테니스를 친다든가 하는 운동이나 취미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버하우스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를 뜻해요. 어린아이를 뜻해서 사수자리 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리딩이 오는데요. 첫 번째 사수자리 분들한테 오늘 리딩은요. 일단 연애적인 측면에서 먼저 와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 이 사수자리 분들은요, 내년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렇게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은, 주변에 그 경쟁자가 많고, 그러니까 같은 동성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또
나를 좋다고 하는 이성이 다가오면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실 수는 있으나 계속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더 좋은 게 없나라고 계속 탐색하시는, 그러니까 마음을 뭐랄까요? 마음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진심은 있죠. 근데 마음을 누군가한테 확 줘버리지 못하는, 항상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안심을 하지 못하거나 더 좋은 게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보이고, 또 어떤 사주세리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라죠? 장기 연애를 하신 분에 대한 리딩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장기 연애 뭐 몇 년, 뭐 6년, 8년, 9년 막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해오시던 분들은요, 그 끝을 맺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장기 연애를 해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내년에 헤어지시는 분, 이제 장기 연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우리의 볼장 안 볼장 장단점을 너무 잘 알아서 이 사람과는 이제 미래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땡땡 치고 이제 나오는 분이 계시고 헤어진다고 표현을 하면 되죠. 그리고 어떤 사주자리 분들은요, 진짜 이제 끝까지 다 왔다고, 이제 우리가 뭐 안 맞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것도 있고 많이 싸운 것도 있지만 진짜 한번 끝까지 이제 가보자 하고 결심하시고 이제 진짜 연애를 끝내고 결혼으로 돌입하시려는 장기 연애 하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나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뭐 친구들과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거, 그런 거 우리 다 하고 싶어 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만 하고 살고 싶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막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주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못 돼요. 할 일도 되게 많고, 일단 이건 첫 번째는 저한테 이제 여러분의 일이 되게 많고, 업무적으로 뭔가를 새로 시작했다든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막판 스퍼트를 달려야 한다든가 하는 게 있어서, 물론 뭐 1년 내내 아무 자리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 나가도 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후회 같은 게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요. 괜히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책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만나고 가볍게 만나려고 만난 건데, 그 시간마저 지금 마음이 좀 안 편한, 그래서 이 취미나 운동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한가롭게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뭐 운동이나 하고 있을 땐가,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땐가 하는 그런 생각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리딩이 오는데, 어떤 사주자리 분들한테는 이 아이의 문제가 다가와요. 이 아이의 문제가 약간 큰 자녀라고 칠게요. 이게 성인이 됐건, 이제 고등학생이 됐건, 아니면 초등학생이니까 완전 아기 말고 좀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런 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요, 이 아이의 어떤 양육 방식이나 교육 방식이나 진로에 대해서 그 부모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 다른 학생이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도 굉장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의 자녀한테 표현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저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이렇고, 얘는 취업했는데 얘는 아직 이렇고, 혹은 뭐 취업을 했는데 얘는 어떤 기업, 우리 딸은 어떤 기업, 우리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막 그런 비교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공부의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되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비교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세고, 이것이 만약에 난 아직 뭐 이렇게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고 뭐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다, 막 그러시는 분들은요, 미혼이신 분들은 고민이 많아져요. 출산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냥 막 결론은 안 나는 고민. 그리고 이미 기혼이셔서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첫 아이건 둘째 아이건 셋째 아이건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기로에 딱 서시게 돼요. 어, 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재정 상황, 나의 나이, 뭐 배우자의 나이, 우리의 뭐 어떠한 체력,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고민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지시는, 출산에 대해서 어떠한, 이건 압박보다는 고민이에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5번 하우스의 리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기 6번 하우스의 리딩 드릴게요. 자, 6번 하우스는요, 좀 안 좋은 하우스예요. 6번 하우스의 고전 점성술의 의미는 막 채찍질해 가면서 막 맞으면서 꾸역꾸역 일을 해야 되는 노예의 어떤 그런 삶. 일하다가 막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제 직업을 가지죠. 그리고 아침에 보통은 이제 출근을 하죠. 가서 이제 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컴퓨터로 업무를 하시건 뭘 하시건 매장으로 출근을 하시죠. 가게에 가서 가게 문을 열죠. 그러니까 이 6번 하우스의 의미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나의 돈벌이를 뜻해요. 말 그대로 직업, 직업. 그래서 뭐랄까, 항상 좀 내가 이제 이 삶에 있어서 봉사해야 되고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부분. 내가 이제, 뭐랄까,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좀 수그려야 되는,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6번 하우스인데요. 자, 6번 하우스에 사수자리 분들 저기 지금 3 오브 펜타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사수자리 분들한테 하나가 한 가지 지금 이제 힌트 내지 조언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그 내년에 뭐를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리딩 드리겠지만 저한테 이제 한 장 한 장 보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는 것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 인간관계라고 하나?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시작하겠다 혹은 지금까지 뭐 혼자 일했다 하시면요, 동업을 하시거나 뭐 거래처 늘리거나 협력업체를 늘리면 굉장히 더 발복할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학생인데요 하시면요, 여러분이 논문을 뭐 공동 논문을 쓴다든가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스터디를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성적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좋은 연구 성과, 결과라든지. 그래서 이 지금 사수자리 분들은요, 내년에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치면 직장에서 뭐 동료나 후배나 선배나 아니면 상사와의 그런 어떠한 그 일손이 척척 잘 맞는다? 손발이 맞는다. 그걸 확 느끼시게 되고 모든 게 협조가 좀 잘 될 거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 한 가지 오는 거는 아까 여기 오버나우스를 나왔는데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내년은 막 여러분들이 막 그 놀거나 여유롭게 있거나 멍 때리거나 좀 이렇게 쉴 수 있거나 물론 쉬어야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에요. 계속 성과가 되게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많이 쏟아질 거고 그게 이제 장기간 프로젝트도 있고 단기간의 프로젝트도 있고 정신이 없어요. 저한테 지금 오늘 에너지가. 그래서 이 사수세리 분들은 내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다행인 거는 인복이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잘 맞고 손발이 맞다. 그래서 성과, 이게 여기서 승진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연봉의 인상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상여금을 받는다든가, 성과급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능하다. 예, 그런 리딩이 나왔고, 6번 하우스 리딩, 이 사주세리 분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7번 하우스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절반 했어요. 이제 7번 하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별자리 차트라는 거, 이 점성술 차트라는 건요, 제가 지금 보시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놨지만, 원래는 우리가 피자 한 판처럼 이렇게 동그래요. 동전처럼. 동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여기 1, 2, 3, 4, 5, 6 받고 이제 7, 8, 9, 10 볼 거죠.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카드가 서로가 이렇게 원에서 마주보고 있는 카드예요. 1번, 뭐, 7번. 2번, 8번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2번, 8번 그러니까 서로 180도로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 이 집과 집, 이 하우스끼리는 되게 연관성이 많은데요. 아까 1번 하우스가 제가 이 모든 사람을 뺀 나라고 얘기했어요. 나 자신, 오직 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7번 하우스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를 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 특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좁혀서 말하면 나의 배우자, 결혼한 상대, 혹은 결혼할 사람, 아예 그게 정해진 파트너, 상대방.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뭐 업무적이나 그런 거로 얘기하자면은 뭐랄까요? 계약, 거래업체, 협력업체, 동업자,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 사수자리 분들 이 7번 하우스에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고요. 지금 딱 봐도 여기 이제 구름에서 공중의 구름에서 손이 나왔는데 손이 너무 하얗죠.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죠. 지금 신이 어떤 막대기를 여러분한테 줬는데요. 자, 첫 번째.
이미 결혼하신 사수자리 분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에 이 배우자하고 합심해서 뭐를 계획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내년 안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건 없어요. 장기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제, 머나먼 해외여행을 한번 계획을 이제 지금부터 짜본다든가, 뭐 1년 뒤에 가건, 2년 뒤에 가건, 그리고 조금 더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 협의를 해서 임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올해는 임신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뭐 자연히 임신이 되건 아니면 병원에 가건 뭐 한약을 먹건 양약을 먹건 주사를 맞건 간에 우리 요렇게 보자. 막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막 이러신 분들의 에너지가 보이고, 만약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으로 임신을 내년 안에 확인하시게 될 거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 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아들이에요. 이것은 거의 아들입니다. 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그 결혼할 상대가 있다, 아니면 내년에 어떤 결혼 약속을 하고 있다, 그 상대와, 그러면은 그 상대와 되게 한마음 한뜻으로 결혼의 어떤 진행 있죠?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식장을 잡고 뭘 준비하고 하는 게 척척척척척척 잘 될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추진력 있게 흘러가는, 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게 보여서 결혼을 되게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되게 빨리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을 할 수 있다, 상대방과, 그런 리딩이 나오고. 자, 이것이 뭐 결혼이나 그런 게 상관없으신 사수자리 분들도 있고, 이제 중복이 되시는 사수자리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사수자리 분들한테는요, 이제 직업적으로요, 여러분의 아까 방금 전에 6번 하우스와 연관이 되네요. 6번 하우스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동업자라든가 협력업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여러분의 뭐 동료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마음이 잘 맞고 많은 프로젝트를 한 번에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할 일도 있는데 남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도 해야 되고, 화상회의 해야 되고, 또 이런 영업 뛰어야 되고 해서, 뭐랄까 6번 하우스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 없는 한 해, 굉장히 일거리가 많고, 이것들이 다 쓸모없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나의 결국은 명예나 부를 가져다 줄 그런 것들, 그런 계획이 많이 서고, 그런 프로젝트가 팍팍 쏟아지고, 사람들끼리 협업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맞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성과나 성취가 있을 것으로 지금 카드에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7번 하우스 리딩이 끝났고요. 이제 8번 하우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8번 하우스는요, 조금 어두운 하우스에 약간 그림자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고, 컴컴하고, 좀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그런 좀 사람이 가면 약간 서늘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은 하우스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8번 하우스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죽음이나 사고 혹은 수술 같은 그런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현실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 거기서 따라 나오는 사망보험금, 뭐 수술, 뭐 그런 뭐 실비보험금, 뭐 뭔지 아시겠죠? 뭐 위로금, 막 그런 보험금을 얘기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이 2번 하우스하고 지금 180도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8번 하우스가. 근데 이 8번 하우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투자인데, 투자를 안정적으로 한다기보단 이것은 남의 돈을 얘기해요.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배우자의 돈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마통으로 빚을 내서 이렇게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좀 약간 막 나가는 약간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8번 하우스의 의미가 이제 부모나 조상이나 뭐 조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이나 상속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 되게 많은 리딩이 오네요. 자, 일단 리딩은 오는 대로 드릴게요. 사수자리 분들, 내년에 2026년 여러분들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조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중에 남자분,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이나 그런 분들 있죠, 외할아버지나,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좀 사고수가 있거나 수술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뭐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것도 약간은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나눠 갖는,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있으시다면, 친척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이제 받게 되는, 여러분이 받고 싶어서 받건 받기 싫어서 받건 어쨌든 그런 게 나오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어떤 사수자리 분들은 내년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뭔가를 미리 유산받거나 상속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탐내고 있던 어떤 지분이라든가,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어떤 땅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수자리 분들께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거를 막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친구의 돈을 빌린다든가, 아니면은 마통을 뚫는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거로 투자를 하겠다 하셔서 대출을 여기저기 받으러 다니시면요. 그 투자를 하지 마라 해라 그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는데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떠나서 어떤 직업적으로도 뭔가가 금전적으로 필요해서 그 금전을 특히 여기서는 은행인데요.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 받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신용에 의해서 대출이 굉장히 수월하게 생각보다 되게 원하는 금액까지 잘 나온다는 걸 뜻해요. 근데 그거로 뭐를 어떻게 해서 투자가 잘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오픈 결말이고 여기서는 다 거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8번 하우스의 리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9번 하우스예요. 9번 하우스는 어떤 하우스냐면요. 9번 하우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약간 고등교육, 아까 제가 3번 하우스도 공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좀 심각한 공부나 높은 고차원의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9번 하우스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약간 우리가 옛날에는 아무나 대학원을 간다든가 옛날 또 고대 시대에는 아무나 대학을 갈 수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9번 하우스 의미는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좀 종교적인 공부, 철학적인 공부, 그리고 신비주의 공부. 신비주의라는 거는 종교나 철학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약간 영성적인 거, 혹은 타로 카드, 점성술, 아니면 사주, 관상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걸 뜻해요. 카발라, 오컬트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9번 하우스엔 또 이제 3번 하우스와 오포지션을 마주보기 때문에 비슷한데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는 걸 뜻해요. 외국으로 멀리 가는 걸 뜻해요. 근데 이건 가까운 게 아니고 멀리 오래 가는 거고요.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든가 혹은 이 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굉장히 좀 장기 여행 혹은 먼 나라로의 여행을 뜻해요. 자, 근데 이 사수자리 분들은요, 이 9번 하우스에 세븐 오브 스월즈가 떴어요. 세븐 오브 스월즈가 떴어요. 자, 여러분, 안 하던 건 혹은 안 해도 되는 거 혹은 한 해 미뤄갈 수 있다면 그냥 이 아까 9번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의미들은 전부 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하나가 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을 끼고 이게 이제 무조건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해외 이민이나 해외 유학 같은 걸 알아보고 계시던 분들은 적어도 내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이에 낀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개인이 여러분들한테 속임수를 쓰거나 혹은 이득을 더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를 당장은 주고 모른다든지 굉장히 나중에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투자 이민이건 해외 유학이건 그런 거를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제3자가 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되게 속임수,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게 아니고 먼 나라로의 해외여행, 장기 여행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 내년엔 안 좋은 게 가면은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요. 여행 가서 그 중에 절반은 해열제 먹고 소화제 먹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거나 혹은 부상을 입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외에서 내년에는 그런 걸 멀리 가는 걸 뜻해요. 멀리 오래 가는 걸 뜻해요. 그런 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종교 공부를 한다든가, 철학적인 거에 빠져든다든가, 신비주의, 이렇게 에소테릭한 오컬트나 그런 걸 공부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사주자리 분들은 내년에 그런 공부도 좀 멀리 하시면 좋은 게 적어도 1년 동안, 내년에 2026년,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우리가 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자가 끼었다 그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게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독교적인 공부, 성경 공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성경이라고 부르죠. 저는 성서라고 부르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 만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무슨 뭐 이단이다. 뭐 무슨 뭐 맞으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뭐지? 우리가 보통 뭐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승인을 받은 게 뭐 침례교니 장로교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 막 나오는 사자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 빠지신다든지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혼자서 뭐 신비주의나 철학이나 종교를 공부하면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되게 좀 뭐랄까 편협적이고 되게 불완전하고 삐뚤어진 어떤 시각으로 그런 공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완전 잘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9번 하우스 카드에서 저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그냥 요 9번 하우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내년에 쳐다보지 마라.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피해를 입게 되고 무조건 뭐가 안 좋아요. 무조건 안 하시는 게 그쪽 부분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할 거 많잖아요. 그쪽 부분은 아예 안 보시고 1년 더 연장하신다든지 미루시는 것이 좋다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10번 하우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하우스가 4가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자, 한 번 더. 1, 4, 7, 10. 그 마지막 그 10번 하우스인데요. 자, 10번 하우스는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을 뜻해요. 근데 이거 직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6번 하우스에 내가 맨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장에 나간다든지 나의 업 혹은 뭐 나의 돈벌이 수단 뭐 맨날 출근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10번 하우스 의미는 뭐냐면 이 현생에서 나의 직분, 나의 커리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런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얻는 어떤 성취나 성공 같은 거, 그리고 그런 동료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얻는 어떤 평판이나 여러분들의 명예, 그리고 또 커리어적인 면에서의 나의 어떤 인기도 그런 걸 뜻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두 장의 베이저락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180도로 마주보고 있는 이 4번과 10번에 나왔는데요. 이 10번 하우스에 나온 메이저락 하나는 메이저락 하나 1번 더 매지션이에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 지금 사수자리 분들은 지금까지 리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좋은 게 그 인덕이 있고 인맥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많은 걸 여러분들이 얻거나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취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다재다능해지시는데 자 10번 하우스 리딩을 드리면요. 이 사주자리 분들은요. 내년에 그 커리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발복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발을 담고 있는 그 업계에서 그 업계의 뭐 사이즈가 작건 크건 거기서 어떤 평판이 굉장히 올라가요. 저 사람은 맡기면 해낸다. 혹은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저 사람한테 옆에 붙으면 일이 잘 된다. 혹은 뭔가를 만들어낸다. 뚝딱뚝딱. 굉장히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란 평판이나 그런 걸 받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주자리 분들의 명예도 쫙쫙쫙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어떤 발전이랄까? 나 혼자 자영업을 하신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뭐 SNS에서 유명해진다든가, 가게 앞에 뭐 오픈런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계속 많이 온다든가 그럴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성공이나 성취도 있어요. 굉장히. 아까 여기 6번 하우스에서 안 보였는데, 지금 요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승진을 할 수 있어요. 딱 한 단계 직장 내에서 그런 승진의 운이 있으시다면은 승진을 하셔서 더 높은 자리, 혹은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해도 되는 권한이 더 한 단계 늘어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우러러보고 굉장히 좀 존경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들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 특히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그런 한 해가 된다고 사수자리 분들의 10번 하우스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11번 하우스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하우스는요, 좋은 하우스예요. 지금 5번 하우스와 마주보고 있죠. 좋은 하우스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우정, 친구,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모임, 동호회, 동아리, 혹은 뭐 동창회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뭐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모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인맥, 인덕, 귀인, 음, 단체에서의 어떤 후원이나 행운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1년 내내 누군가로부터 받는 이것저것 선물을 얘기하기도 해요. 기프트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퀸 오브 펜타클스 그러니까 코트 카드, 인물 카드가 나왔어요. 자 사주자리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2026년에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맥이에요. 여러분들 인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사람의 사람을 타고 더 그 위에 높은 사람한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영향이요.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케어하려고 한다든가 자기 편에 두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평판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직장 그게 아니면요. 학교에서 어떤 교수나 교사가 내 편을 들고 내 후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도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것은 또 이게 가정 내에서는 나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의 어머니일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헌신적으로 어떻게 좀 양육을 한다든가 양육보다는 다 크신 분이 보는 거니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서포터, 후원, 지원, 지지자 그런 거에 그 어떤 뒷배가 빵빵하다고 하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소한 그런 작은 모임에서라도 여러분의 편을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2026년이 사수자리 분들은 뭔가가 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손을 내미시면 거기서 바로 도움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와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내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부모님이면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선생이나 교수면은,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고, 상사라고 해도 어떠한 뭐 이렇게 회사 자체의 어떤 지원이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리딩이 하나 보는데, 이건 좀 작은 리딩인데요. 사주자리 분들은 내년에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선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작은 선물, 뭐, 예를 들면 뭐, 마카롱 세트, 립스틱, 아니면 뭐,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뭐, 기프티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고가의 선물까지 되게 많은 어떤 자잘자잘한, 그러면서도 큼직큼직한 게 섞여 있는 그런 선물들을 받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인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거나 연결되는 인맥들은요, 굉장히 뭐 내년 한 해 반짝 좋았다가 그게 확 끊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굉장히 행운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마지막 하우스 12번 하우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별자리 차트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자처럼 동그랗다, 동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뭐냐면 1번하고 12번 붙어 있어요. 원래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번 옆에 11번이 오거나 그건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1번은 태양 같은 거예요. 타인이 보는다. 그러니까 만천하의 햇빛으로 드러난 하우스예요. 그러면은 그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12번 하우스는 여기는 해가 아예 없고 8번처럼 뭐 그림자나 어둑어둑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암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번 하우스의 의미는요. 비밀이에요. 비밀. 숨겨진 거. 그리고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12번 하우스로 전생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 수 없죠. 숨겨졌죠.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거.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을 모른다든지 세상과 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떠한 좀 이제 현실적인 거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뭐랄까요. 감옥에 진짜 있는 거 있죠. 감옥에 가신 분들 있죠. 감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뭐 어떤 입원을 해서 오래 있는 거, 재활을 받는 거, 요양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조금 더 안 좋은 의미 더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약간 고립되고, 단절되고,
좀 손실을 입는다든지 질병을 받는다든지 좀 그런 게 되는데요. 자, 12번 하우스 사수자리 분들 코트카드 퀸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12번 하우스의 제일 큰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1번부터 지금까지 리딩을 했죠. 근데 12번 하우스의 제일 큰 의미는요, 이 2026년을 통틀어서 다 떠나서 남들한테 아무한테도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거, 2026년에 내가 진짜로 바라는 거가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그거를 볼 건데요. 먼저 자, 사수자리 분들이 다 떠나서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2026년에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요. 어, 리딩이 굉장히 두 가지 정도가 오는데, 첫 번째 어떤 분들은 진짜 전체적인 리딩하고 연결이 되는데, 진짜 지금까지 어떠한 나한테 인맥이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후원자나 나를 지지해주는 귀인의 그런 운이 정말 없지 한 분들, 그분들은 진짜로 그걸 바래왔대요. 진짜로 그거를 원했대요. 근데 그게 아까 지금까지 리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에 포텐이 터져요. 그리고 꽤 오래가는 그런 인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 편이 없어서 서러웠던 거, 내 뒷배가 없어서 서러웠던 거, 그거를 정말 해소하고 싶어 했고, 다행히 지금 전체적인 리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하고, 지금 두 번째 어떤 사수자리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있죠? 어머니께서 편해지시기를 바라시는 사수자리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염려한다든지 어머니의 어떤 뭐 병환을 계속 걱정하고 신경 쓴다든지 그런 사주자리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쾌차하시기를 이렇게 요거는 쾌차예요. 낫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요거는 이제 4번 하우스 리딩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머니께서 편해지시기를, 쾌차하시기를, 나아지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주자리 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소망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리딩을 드릴게요. 그 두 번째 경우의 사주자리 분들이라면요. 이 내년 한 해 동안 그 어머니들은, 그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 요양원에서 요양을 좀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다든가 입원을 좀 오래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좀 아까 제가 세상과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입원하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면서 세상과 단절돼서 나의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건강 상태라든가 정신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좀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속 거기서 치료를 잘 받으실 거라는 그런 리딩이 지금 하나가 같이 더 왔어요. 그리고 이 사수자리 분들은 내년 한 해 이게 뭐 누군가한테 전류를 받는다든지 배신을 당해서 뭔가 손실을 본다든지 그런 한 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가장 많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일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맥에 대한 복이기 때문에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해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이 리딩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수자리 분들 요 리딩 참고하셔서 2026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